북한에서 한 여성 군인이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27살 저격수 김지영 씨. 그녀는 매일 조준경으로 사람을 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총을 버리고 국경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청진에서 기다리는 어머니에게 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과연 그녀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8일 폴란드 어딘가에서 한 여성이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북한군 여성 저격수 김지영 27세.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탈출했다가 사라진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믿습니다. 폴란드 어딘가에서 그녀가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하지만 그 전에 그녀가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2024년 9월 15일 북한 어딘가 동무들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한다. 특수부대 강당 지휘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 조국이 위대한 러시아와 함께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다.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 저격수는 전원 선발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터. 지영 씨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주변 동료들도 얼어붙었지요.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9월 21일. 마지막 전화. 엄마. 지영아. 웬일이야, 전화라니. 함경북도 청진. 홀어머니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잠깐. 훈련 간다고 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 저 전쟁터에 가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10월 10일. 출발. 버스가 부대를 떠났어요. 기차, 비행기를 갈아타고 북한을 떠났습니다. 10월 15일. 우크라이나 도착. 타타탕. 화광.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전쟁이구나. 황량한 벌판. 폐허가 된 건물들.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들. 지옥이었습니다. 러시아군 장교가 소리쳤어요. 북한 동무들 환영한다. 여기가 바로 최전방이다. 천여 명의 북한군이 줄지어 섰습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이었어요. 지영 씨와 같은 여군도 15명 있었지요. 내일부터 전투 투입이다. 준비하라. 내일부터요? 훈련도 없이요?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훈련은 북한에서 다 받았잖아. 여긴 실전이야. 그날 밤. 임시 막사.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화광. 타타탕. 계속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요. 무서워. 옆 침대 동료가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지영 씨도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방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 함께 찍은 사진. 엄마, 저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요? 10월 16일 새벽 5시. 기상. 전원 집합. 첫날이었습니다. 저격수는 최전방 참호로 이동. 트럭에 실렸어요. 덜컹덜컹 흔들리는 길. 멀리서 화광. 폭발음. 저게 뭐예요? 포격이야. 적군 포격. 러시아군 중사가 무뚝뚝하게 답했습니다. 30분 뒤. 도착했다. 내려. 참호였습니다. 좁고 어둡고 축축한 구덩이. 여기가 내 자리야. 중사가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숲을 감시해. 우크라이나군 나타나면 쏴. 알았지? 네. 지영 씨는 참호에 엎드렸습니다. 저격총을 조립했어요. 조준경으로 숲을 봤지요.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무서웠어요. 이제 진짜 사람을 쏴야 하는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 타타타탕. 갑자기 총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적 습격이다.
러시아군들이 소리쳤어요. 지영 씨는 조준경으로 봤습니다. 숲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었어요. 26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병사. 조준경 십자선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겠지. 누군가의 남편. 뭐해? 쏴라고. 러시아군 중사가 고함쳤습니다. 당. 지영 씨는 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빗나가게. 옆에서 다른 총소리. 그 병사가 쓰러졌어요. 피가 튀었습니다. 지영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전쟁터에 있구나.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있어. 첫날 북한군 2명이 죽었습니다. 같은 부대 여군이었어요. 이름은 김미란, 정수진. 포격에 맞았습니다. 시신도 온전하지 않았어요. 미란아, 수진아. 누군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영 씨는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속이 뒤집혔어요. 이게 영광스러운 임무야. 이게.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면 사람이 바뀝니다. 아니, 부서집니다. 10월 17일. 둘째 날. 새벽 4시. 또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화광, 화광, 화광. 참호가 흔들렸어요.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엎드려, 엎드려. 러시아군이 소리쳤지만 한북한 병사가 늦었습니다. 쾅! 파편이 그의 다리를 관통했어요. 으악! 다리, 내 다리. 비명이 전장을 울렸습니다. 지영 씨는 봤어요. 그의 다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꺾인 걸. 피가 콸콸 쏟아졌습니다. 의무병, 의무병. 하지만 의무병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혈대, 빨리.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약이 없었어요. 마취제도 없었고요. 으윽, 아. 그는 신음했습니다. 밤새도록. 다음 날 아침,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감염이었어요. 약이 없어서 그냥 죽었습니다. 10월 18일. 셋째 날. 오후 3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공격이었어요. 탕탕탕. 타타타탕. 총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는 저격총으로 쐈어요. 이번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조준경 속 한 병사가 보였습니다. 당. 쓰러졌습니다. 지영 씨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진짜로.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잘했어. 적 1명 제거. 러시아군이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북한군 7명이 더 죽었습니다. 10월 19일. 넷째 날. 시신 수습 작업이 있었어요. 전날 전투에서 죽은 병사들을 거두는 일이었지요. 지영 씨도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러시아군 병사 하나. 23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 반쪽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아기. 아마 그의 아내와 아이였겠지요. 지영 씨는 그 사진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었구나. 눈물이 났어요. 내가 쏜 사람도 저렇게 가족이 있었을까? 그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자신이 쏜 병사가 나타나 물었어요. 왜 날 죽였어? 난 아내와 아이가 있었는데.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괜찮아? 동료가 물었어요. 아니, 괜찮지 않아. 나도 매일 악몽 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0월 20일. 여섯째 날. 식량 배급이 줄었습니다. 아침엔 빵 한 조각. 저녁엔 수프 한 그릇. 이게 끝이에요? 그래. 전선의 보급이 끊겼대. 배가 고팠습니다. 전투는 계속되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상병들이었어요. 약이 없었습니다. 붕대도 부족했고요. 아, 아파. 아파요. 한 병사가 신음했습니다. 팔에 총을 맞았어요. 상처가 곰기 시작했습니다. 소독약 없어요? 없어. 그냥 참아. 3일 뒤, 그도 죽었습니다. 감염으로. 10월 22일. 일주일째. 아침 점호. 전사자 명단을 발표한다. 일주일 만에 북한군 23명이 죽었습니다. 1000명 중 23명.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지영 씨는 알았어요. 이 속도라면 우리 모두 죽어. 점호가 끝나고 동료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응. 나. 여기서 못 버티겠어. 같은 역은 저격수였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지영 씨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탈출할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들키면 총살이야. 여기 있어도 죽잖아. 매일 사람 죽는 거 봐. 맞는 말이었습니다. 생각해보자. 방법을. 그날부터 둘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서쪽으로 가면 폴란드야. 얼마나 멀어? 100km쯤. 민간인 옷은 훔쳐야지. 언제? 기회를 봐. 정찰 나갈 때. 하지만 그 전에 더 끔찍한 장면들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끔찍한 건 전투가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10월 23일. 전투가 격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나섰거든요. 화광, 타타탕, 쾅, 포격, 총격, 폭발.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그날 북한군 15명이 죽었습니다. 하루 만에. 지영 씨는 참호에서 봤어요. 동료들이 쓰러지는 걸. 김철수, 이영호. 이름을 부르는 소리.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피가 참호를 적셨습니다. 오후 4시. 전투가 잠시 멈췄어요. 정찰 나간다. 마을 확인. 러시아군 소대와 북한군 몇 명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지영 씨도 포함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봤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이었어요. 건물은 무너졌고 차들은 불탔습니다. 거리엔 시신들이 있었어요.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노인, 여자, 아이들. 지영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전쟁이야? 계속 가. 러시아군이 재촉했지만 지영 씨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 씨는 돌아봤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더러운 옷을 입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지영 씨는 다가갔습니다. 얘야. 하지만 아이는 도망갔어요. 무서워하면서. 그리고 무너진 건물 뒤에서 여자 시신이 보였습니다. 아마 아이의 어머니였겠지요. 폭격에 맞아 죽은 것 같았습니다. 지영 씨는 그 자리에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저랬으면 어떡하지? 눈물이 쏟아졌어요. 6.25 때도 이랬을까? 우리 할머니도 저렇게 엄마 찾았을까? 뭐해? 빨리 와. 러시아군이 소리쳤습니다. 지영 씨는 일어났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트럭 안에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니, 나도 봤어. 그 아이. 둘은 말이 없었어요. 한참 뒤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야. 응. 우리가 뭘 지키는 건지 모르겠어. 지영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국제주의 임무야. 아이들이 죽고 엄마들이 죽고 이건 그냥 학살이야. 그날 밤 지영 씨는 가방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청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저 아이처럼.
엄마 잃으면 어떡해. 동료가 옆에 앉았어요. 지영아. 응. 진짜로 탈출하자. 진짜로. 응. 이대로 있으면 우리도 죽어. 아니면 저런 일에 계속 동참해야 해.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정찰 나갈 때 기회를 봐. 서쪽으로 도망가는 거야. 들키면 죽겠지. 그래도 여기 있는 것보다 나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10월 25일 또 다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더 치열했어요. 북한군 12명이 죽었습니다. 지영 씨는 참호에서 쏘고 또 쏘았습니다. 조준경 속에서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내가 몇 명을 죽인 거지. 손이 피로 물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가 지영 씨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일 정찰 임무 있대. 그래. 기회야. 준비해.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큰 비극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10월 27일.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루 만에 북한군 38명이 죽었습니다. 새벽 5시.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적 대규모 공격. 전원 전투 배치. 지영 씨는 뛰었어요. 저격총을 들고 참호로. 그리고 봤습니다.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군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쳤어. 옆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타타타타탕. 총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지영 씨는 쏘고 또 쏘았습니다. 조준경 속에서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하지만 계속 왔습니다. 화광.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참호 옆에 떨어진 포탄. 흙이 솟구쳐 올랐어요. 으악. 비명소리. 북한 병사 하나가 파편에 맞았습니다. 얼굴 전체가 피투성이었습니다. 의무병. 하지만 의무병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오전 9시.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지영 씨는 탄약이 떨어져 갔어요. 탄약 필요해요. 없어. 보급 안 와. 없다고요? 지영 씨는 총을 내려놓고 권총을 꺼냈습니다. 가까이 오는 적을 향해 쏴야 했어요. 탕. 그때였습니다. 옆 참호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박민수 같은 부대 동료였습니다. 지영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참호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보이지 않았어요. 흙 속에 묻힌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누군가 달려가 흙을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그는 질식사했습니다. 정오. 전투가 잠시 멈췄어요. 양쪽 모두 지쳐버렸거든요. 지영 씨는 참호에 주저앉았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손이 떨렸고요. 물.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물도 없었어요. 동료가 물통을 건넸습니다. 조금만 마셔. 이게 마지막이야. 한 모금만 마셨어요. 목을 축이는 정도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신들이 즐비했습니다. 북한군,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뒤엉켜 있었어요. 이게 전쟁이야. 이게. 오후 2시. 전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타타탕. 화광. 이번엔 더 격렬했어요. 쾅. 지영 씨 참호 바로 앞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폭풍에 날아갔어요. 등을 땅에 부딪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죽는구나. 나 여기서 죽어. 그때 누군가 지영 씨를 끌었습니다. 동료였습니다. 탈출 계획을 함께 세운 그 여군. 지영아, 정신 차려. 일어나. 빨리. 다시 참호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 동료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도망가자. 뭐? 지금. 전투 끝나면 바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지영 씨는 주변을 봤어요.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38명. 하루 만에.
알았어. 가자. 결심했습니다. 오후 5시. 전투가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후퇴했어요. 점호. 생존자 확인. 러시아군이 소리쳤습니다. 북한군 1000명 중 이제 850명만 남았습니다. 열흘 만에 150명이 죽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저녁 배급이 나왔어요. 빵 한 조각, 물 한 컵.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지영 씨와 동료는 속삭였습니다. 민간인 옷 준비했어? 응. 러시아 여자한테서 훔쳤어. 지도는? 그렸어. 서쪽으로 가면 폴란드야. 언제? 내일 모레. 정찰 임무 있어. 그때 탈출하는 거야. 이틀 뒤. 10월 29일. 아니,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11월 2일. 또 다른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고, 그날 23명이 더 죽었습니다. 11월 3일 밤. 지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정찰 나가면 그대로 도망가는 거야. 정말? 응. 더 기다리면 우리도 죽어.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11월 4일, 5일, 6일. 계속 전투만 이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11월 24일 새벽 4시. 기상. 러시아군 중사가 소리쳤습니다. 정찰조 출발 준비. 오늘이었습니다. 지영 씨와 동료, 그리고 러시아군 셋. 총 5명이었어요. 서쪽 숲 정찰. 적동태 파악 후 2시간 내 복귀. 네. 새벽 5시. 출발. 트럭이 전선을 벗어났습니다. 지영 씨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 폐허만 보였습니다. 정말 도망갈 수 있을까? 30분 뒤. 여기서 내려. 숲 입구였습니다. 북한 여자들은 저쪽, 우린 이쪽. 2시간 뒤 여기서 만난다. 러시아군들이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지영 씨와 동료, 단둘만 남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봤어요. 지금이야.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쪽으로. 폴란드 쪽으로. 전력 질주.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잡히면 죽어. 계속 뛰어. 계속. 30분쯤 뛰었을까요?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버려진 농가였어요. 여기서 옷 갈아입자. 둘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군복을 벗었어요.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군복은 땅에 묻었습니다. 총은? 저격총을 내려다봤어요. 지난 한 달간 함께한 무기였지요. 버려야 해. 그래. 총을 숨겼습니다. 폐가 지하실에. 이제. 우린 민간인이야. 동료가 말했습니다. 가자.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 마을을 지나야 했어요. 작은 우크라이나 마을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반쯤 파괴되었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조심해. 둘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아시아 여성 둘. 이상해 보였겠지요.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전쟁통이니까요. 빵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빵 냄새가 났어요. 배고파. 이틀째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멈춰. 러시아어였습니다. 지영 씨는 얼어붙었어요. 뒤돌아봤습니다. 러시아군 병사 둘이 다가왔습니다. 들켰어. 죽었어. 어디 가는 거야? 러시아어였어요. 지영 씨는 급하게 배운 러시아어로 답했습니다. 폴란드. 가족 있어요. 어눌한 발음이었습니다. 병사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신분증. 없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폭격에.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지영 씨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켰다. 이제 끝이야. 그 순간. 화광.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포격이었어요.
젠장. 또 시작이네. 병사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빨리 가. 위험해. 손을 휘저었어요. 귀찮아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영 씨와 동료는 뛰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았어. 살았어. 동료가 울먹였습니다. 아직 아니야. 계속 가. 계속 뛰었습니다. 오전 11시. 국경까지 50km. 하지만 더 이상 뛸 수 없었어요. 너무 지쳤거든요. 걸었습니다. 천천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11월 말이었으니까요. 손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추워. 조금만 참아. 조금만. 오후 2시. 한 농가를 지나갔습니다. 마당에 빵이 놓여 있었어요. 배달된 빵 같았습니다. 지영 씨는 훔쳤습니다. 죄송했지만 굶주렸거든요.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얼마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빵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오후 5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어두워졌습니다. 밤에는 어떡하지? 계속 가야지. 멈추면 얼어 죽어. 밤새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 어둑어둑한 길. 멀리서 가끔 총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딸이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11월 25일 새벽.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 동료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폴란드. 국경이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둘은 마지막 힘을 짜내 뛰었습니다. 철조망이 보였어요. 국경 철조망. 밑으로 기어. 땅을 기어서 넘었습니다. 철조망이 옷을 찢었어요. 피가 났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폴란드 땅을 밟았습니다. 지영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살았어. 우리 살았어. 동료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자유야.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폴란드 국경 마을일 뿐.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 11월 27일 국경 마을 공중전화에서 지영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여보세요. 폴란드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우리말이었어요. 지영 씨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네.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직원의 목소리가 긴장했어요. 저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북한군이었는데 탈출했어요. 도와주세요. 잠시만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폴란드. 국경 마을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영.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급하게 뭔가 기록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지영 씨, 진정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주변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영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중전화예요. 마을 광장 같은데. 교회가 보여요. 좋습니다. 혹시 마을 이름을 아십니까? 표지판을 봤어요. 폴란드어였습니다. 읽을 수 없었지요. 모르겠어요. 글자를 읽을 수가. 괜찮습니다. 김지영 씨, 혹시 함께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동료 한 명이요. 같이 탈출했어요. 두 분 모두 안전하신가요? 다치신 곳은 없으시고요? 네. 괜찮아요. 배가 고프긴 한데.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폴란드 경찰과 협조해서 김지영 씨를 찾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셔 주시겠어요? 네. 네. 그때였습니다. 동료가 급하게 지영 씨 팔을 잡아당겼어요. 지영아, 저기.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누구야? 모르겠어. 근데 수상해. 차가 멈춰 섰습니다.
남자 둘이 내렸어요. 러시아어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도망가야 할 것 같아. 지영 씨는 전화기에 대고 급히 말했습니다. 지금 위험할 것 같아요. 누가 오고 있어요. 김지영 씨, 진정하세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모르겠어요. 러시아 사람 같아요. 우리를 쫓아온 것 같아요. 그 자리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바로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지영 씨가 외쳤습니다. 네. 뭐라고요? 딸이 살아있다고. 청진해. 어머니께. 딸이.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러시아어로 뭐라고 소리쳤어요. 도망가자. 동료가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김지영 씨. 김지영 씨. 전화기 너머에서 직원이 외쳤지만 지영 씨는 수화기를 놓았습니다. 둘은 뛰기 시작했어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울,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12월 5일 오전 11시. 한국 시간. 북한군 탈북자 긴급 보고입니다. 담당 직원이 급히 보고서를 올렸어요. 폴란드 대사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 여성 둘이 탈출. 폴란드 국경 마을에서 전화 연락했다가 끊겼다고 합니다. 국정원 부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름은 김지영. 27세.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청진. 부장은 컴퓨터를 조작했어요. 위성 영상이 떴습니다. 11월 24일부터 추적하라. 우크라이나 동부 북한군 주둔지 중심으로. 네. 분석팀이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어요. 11월 24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2명의 이동 포착했습니다. 여성으로 보입니다. 계속. 11월 27일 폴란드 국경 통과 확인. 마을 진입. 12월 5일 새벽 공중전화 사용 기록 일치. 발신 위치는 폴란드 동부 국경 마을 푸시에미실 인근입니다. 즉시 현지 공작원 투입하라. 이미 출발했습니다. 폴란드 푸시에미실 12월 5일 오후. 한국정보원 요원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를 찾았어요. 경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새벽 아시아 여성 2명 보셨습니까? 마을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아, 봤어요. 새벽에 여기서 전화하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차 한 대가 와서 그 다음엔 못 봤어요. 차요? 어떤 차였습니까? 검은색 승용차. 번호판이. 잘 기억 안 나네요. 요원은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흔적이 없었어요. 교회 뒤편에서 빵 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물어뜯은 흔적이 있었지요. 굶주렸구나. 며칠을 수색했지만 단서가 없었습니다. 12월 15일. 독일 베를린에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한인교회 근처에서 아시아 여성 2명 목격했다고 합니다. 확실합니까? 목격자 증언으로는 북한 억양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인 전에 사라졌습니다. 국정원은 즉시 베를린으로 요원을 보냈어요. 하지만 역시 찾지 못했습니다. 12월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인 식당 근처에서 아시아 여성 둘이 한국말로 대화하는 걸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확인할 수 없었어요. 12월 28일. 오늘. 국정원 회의실. 현재까지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김지영 외 1명. 12월 5일 이후 행방불명. 생존 가능성은 70%로 봅니다. 최근 목격담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추적하라. 포기하지 마라. 네. 2024년 12월 28일. 오늘. 마지막 전화통화 이후 23일이 지났습니다. 김지영 씨는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다고. 한국국가정보원 오늘 오전. 생존 가능성은 여전히 70%입니다.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근거는 첫째,
12월 5일 한국 대사관 전화. 이것이 확실한 생존 증거입니다. 둘째, 어머니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딸이 살아있다고 전해달라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두 명이 함께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생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특수부대 저격수 출신입니다. 생존 훈련을 받았고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납니다. 다섯째, 최근 목격담이 계속 들어옵니다. 베를린, 파리, 유럽 곳곳에서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연락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추적을 멈추지 마라. 네. 지금쯤 그녀는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독일 어딘가 작은 한인 교회일 것입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두 여성. 실례합니다. 목사님이 문을 엽니다. 누구세요? 저희.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눌한 한국말. 하지만 분명 우리말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북한에서. 목사님의 눈이 커집니다. 들어오세요. 어서. 따뜻한 방, 따뜻한 음식. 얼마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인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한국. 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희망이 보입니다. 언젠가 한국 땅을 밟을 날이.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만날 날이. 청진, 북한. 박순자 어머니는 오늘도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아, 어디 있니? 엄마는 여기 있단다. 청진 바닷가에. 내가 어릴 때 조개 잡으러 다니던 이 바닷가에. 엄마가 기다릴게. 꼭 돌아오렴.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다며. 내가 살아있다고. 엄마는 믿는다. 우리 딸이 살아있다고. 꼭 다시 만날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웃 할머니가 물었어요. 순자야, 오늘도 바닷가 다녀왔어? 네. 지영이 생각하면서요. 그 애가 꼭 살아 돌아올 거야. 효녀잖아. 감사합니다. 밤이 되면 어머니는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지영이 아버지, 오빠. 우리 지영이 좀 지켜주세요. 딸이 무사히. 언젠가 돌아올 수 있게.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김지영 씨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27살 청진에서 태어난 한 여성입니다. 번호가 아닙니다. 통계가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청진에서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매일 바닷가에 나가 딸을 기다리는 그 어머니가.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녀가 살아 숨쉬고 있다고. 독일의 작은 한인 교회에서, 프랑스의 어느 거리에서 언어를 배우고 일을 찾고 한국으로 갈 방법을 찾으며 동료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한국 땅을 밟을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자유로운 하늘을 올려다볼 것입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그렇게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이 분단이 끝나야 합니다. 6.25 전쟁 때도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가족이 헤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머니가 자식을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했습니까? 이산가족의 아픔. 그것은 우리 세대가 끝내야 할 숙제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김지영 씨를 기억해 주세요. 그녀는 숫자가 아닌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친구이고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수많은 지영 씨가 있습니다. 자유를 꿈꾸는,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국정원은 계속 찾을 것입니다. 한국 대사관은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청진의 어머니는 매일 바닷가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믿어주세요. 언젠가 그녀가 나타날 것이라고. 언젠가 어머니와 딸이 만날 것이라고. 언젠가 통일이 될 것이라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작은 교회에서, 프랑스의 어느 거리에서, 혹은 우리가 모르는 그 어딘가에서. 김지영 씨, 어디 계신가요? 당신의 어머니가 청진 바닷가에서 기다립니다. 우리도 여기서 기다립니다. 언젠가 당신이 한국 땅을 밟는 날. 언젠가 당신이 엄마라고 부르는 날. 그날까지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믿겠습니다. 당신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유로운 하늘 아래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김지영 씨.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 사라진 저격수. 그녀는 살아있다.